점수 잡는 hackers. 자, 사물 중심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사물이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 사진들 있죠? 이걸 바로 사물 중심 사진이라고 하고요. 풍경 중심 사진은 포커스가 좀 많이 줌 아웃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물도 보이고 뭐 이런 분수대도 보이고 그쵸? 뭐 그다음에 굉장히 높은 skyscraper 어떤 고층 건물도 보이고요. 요런 유형의 사진, 공원 풍경 사진 아니면 어떤 슈퍼마켓 풍경 사진 요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물 중심 사진에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물 풍경 사진에서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죠? 마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찍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떻게 풀어주시면 되냐면 오답 속어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O, X 세모 표시를 해주시고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물 어휘를 사람 사진에서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물 풍경 사진에서도 알아야 할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물 어휘를 주의하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문제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당연히 단어장에 따로 정리를 해주시거나 그냥 막 정리하는 것만으로 될 게 아니라 listening comprehension, LC는요.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발음을 할 수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사물에 어디까지 집중을 해서 들어주셔야 되냐면 위치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사물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rmchair.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다? 아니죠, 여러분. armchair, 이 의자가 어디에 놓여 있다? 지금 탁자 뒤에 놓여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위치까지 명확하게 해야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 모니터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모니터가 어디에 있다? 테이블 위에, on the table, 놓여 있다. 이래야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치를 파악하시려면 어디까지 들어야 되냐면 문장의 끝. 완전 끝까지 들어주셔야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monitor is on. 끝. 이러면 안 되잖아요. monitor is on the table. 이래야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물 사진을 문장 끝까지 들어야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앞서서 사람 사진에서는 어떤 시제가 쓰였어요? be, ing와 그 다음에 be, being, pp. 이 시제가 쓰였죠. 근데 사물 사진에서는 어떤 시제가 쓰이냐면 BPP, 현재 수동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has PP, 현재 완료라고 부르고요. has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파트 1에는요. 요 BPP, has PP, has been PP를 현재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이렇게 어떤 시제적으로 많이 포커스를 해서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시제라는 게 용도가 뭐예요? 시제는요. I am eating lunch. 나는 지금 점심을 먹는 중이다. 또 시제를 I ate lunch 이러면 이거 시제를 쓴 거잖아요. 나는 점심을 먹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을 알려주는 게 시제의 역할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자, 이 모니터가 어제 놓여졌는지, 엊그제 놓여졌는지, 한 달 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 이사 들어올 때부터 여기 고정돼 있었는지, 이 2D 사진에서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이게 언제 놓여졌는지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BPP, has PP, has been PP를 너무 시제적으로 포커스를 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네들은 다 어떤 애들이다? 상태를 나타내는 시제들입니다. 상태.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시제들로 해석을 하나로 통일해서 외워주세요. 뭐뭐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정말 시제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파트 1에서는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시제 3개는 움직임이 없는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시제다.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치트키, 팁으로 쓸 수 있냐면 사람 주어가 나온다면 어떻게 볼 수 있다? 지워볼 수 있겠죠. 사물밖에 없고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사람 주어가 예를 들어서 people are 이런 문제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런 보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볍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being, pp라는 시제를 소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being, pp가 언제 쓰인다 그랬어요? 바로 사람의 동작을 나타낼 때 쓰일 수 있는 사람 사진에서 쓰이는 시제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사물 사진에서 being, pp는 자주 어떤 보기로 출제된다? 오답 보기로 출제된다 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사물 풍경 사진 위주로 정리를 한번 딱 해봤고요.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Hackers Practice의 첫 번째 문제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부터 차례대로 들어볼게요. 준비하시고 Ready?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xtbook. A. A wall is decorated with artwork. B. Some cushions are on a sofa. C. The floor is covered with a carpet. D. Some books are lying on the windowsill. 자, 이렇게 풀어봤죠. 확실히 사물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주어 자리가 지금 사진에 보이는 사물들로 차곡차곡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물 어휘를 일단 알았어야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A부터 들어볼까요? A. A wall is decorated with artwork. A wall is decorated. decorate은 꾸미다인데 꾸며져 있다. with artwork. artwork는 여러분 아트가 예술이잖아요. work는 작품. 미술 작품으로 꾸며져 있다. 근데 지금 벽에 보시면 예술 작품이 있나요? 전혀 보이지 않죠. 따라서 A는 정답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를 한번 들어보죠. B. Some cushions are on a sofa. Some cushions are on a sofa. 쿠션들이 on a sofa. 소파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요거는 정답이구나 하고 문장 끝까지 소파 위에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니까 정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는요? C. The floor is covered with a carpet. The floor is covered with a carpet. 자,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바닥이 보이죠? 바닥이 is covered. cover는 덮는 건데 덮여져 있다. with a carpet. 카페트로. 지금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전혀 사진에 없는 게 나오고 있죠? 오답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 D입니다. D. Some books are lying on the windowsill. Some books are lying on the windowsill. 자, 우리 books라는 건 여기 보이는 책이겠죠? 이 책이 지금 lying 하고 있다. 자, lying이라는 건 누워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책이 아이고 누워야겠다 이렇게 눕지는 않잖아요. 책이 lying 한다는 건 어딘가에 놓여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책은 놓여있다. 어디에? 창틀에. 창틀은 여기 블라인드 너머에 있는데 거기에 책이 놓여있는 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소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에 있는 사물들은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어떤 것도 알아야 돼요. 램프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주어 자리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블라인드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bowl. 어떤 뭐 그릇, 통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고요. 또 뭐예요? cups 얘네들도 묘사가 될 수 있겠죠. 뭐 또 하나 side table 뭐 이런 것도 묘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진에 나와 있는 사물들은 다 어떤 명칭인지 어떻게 불리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리스닝 제키입니다. 오늘은 저랑 두구두구 파트 3를 들어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파트 3는 전체 100문제에서 39문항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의 파트입니다. 대체로 초보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처음 토익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파트 1, 2를 막 열심히 달려오다가 파트 3에서 번아웃 이렇게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파트 3가 정말 점수를 내기에 가장 최적이고 중요한 파트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파트 3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거냐면 여러분 파트 3에서는 문제 유형별로 제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첫 번째 시간 전체 대화에 관련된 문제를 나가볼 건데요. 바로 주제와 목적 문제를 나갈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 주제 문제의 특징을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mainly discussing이라는 것은 바로 주제를 나타내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mainly discussing이네 라고 보이면 이것은 주제 문제다 라고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mainly about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문제 자체가 mainly about이면 이것은 주제 문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mainly discussing, mainly about 여기에다 밑줄 긋고 이것은 주제 문제다 라고 바로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체 대화 관련해서 목적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대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문제의 특징은 의문사 why로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why면 이유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 why라는 것은 어떠한 단어와 purpose, 목적이란 단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why man calling 이러면 남자가 연락을 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 purpose of the call, 전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줄과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는 어떤 이유다? 바로 예측을 해서 풀기 위한 이유입니다. 예측해서 풀기 위해서 밑줄을 긋고 이제 이 내용을 내가 들어줘야겠구나. 이제 정답의 단서를 이 남자가 말해주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 요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대화에 관련된 유형인 주제와 목적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냐면 초반, 바로 대화의 초반에 자주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즉 정답의 단서는 첫 두 문장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가 딱 시작할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저 읽고 있거나 이런 걸 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대화의 첫 문장부터 두 번째 문장까지 집중해서 팍 잡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뭐가 있냐면 들리면 바로 고르는 거예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맞을까? 이것도 답 같고 저것도 답 같고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밑줄 그어놓은 게 들리면 바로 캐치를 해줘야 된다. 그만큼 정답이 빨리 나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문제 풀이할 때 한번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주제와 목적 문제 같은 경우는 본문에서 대화문 자체에서 I want to talk to the manager. 바로 이 I want to가 들어간 문장의 정답의 단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얘가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예약을 하고 싶은데 I'd like to가 들어간 문장의 정답의 단서가 있을 때가 많고요. I'm interested in renting an apartment. 저는 아파트를 빌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주제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문장 안에 정답의 단서가 있다? I want to,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I'm interested in,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 정답의 단서가 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제, 목적 문제를 문제풀이에 적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ackers Practice의 1번, 2번 문제인데요. 저랑 같이 지금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각 문제마다 보기가 몇 개 있죠? 보기가 4개가 있죠, 여러분. 그 4개의 보기도 함께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3를 듣기에 앞서서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정이 질문과 보기 4개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1번 보시면 What is the purpose of the call? 자, 그러면 목적을 묻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전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앞서서 우리가 봤던 문제 유형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은 무엇인가? Request assistance. 여러분,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해석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청하는 것, 도움을.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문제는 ask for
요청하는 것. 무엇을? 의견을 요청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세 번째, offer advice. 무엇을 해주기 위한 거죠?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submit a complaint. 여러분들이 submit a complaint 하면 사실 이게 소송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뜻은 complain. 그렇잖아요. 뭔가 불평이 있으면 불평하다가 complain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불만사항을 제출하려고, 이야기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2번 문제는 자, 여자가 ask to do. 이 문제 유형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문제예요.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여자가 ask to do라는 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A에서 여자는 purchase, 구매를 할 것을 요청한다. 이거 좀 구매해 주세요 라는 요청을 하는지, 그 다음에 contact, 연락할 것을 요청한다. 연락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지. 자, C는요. 메일에다가 밑줄을 그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메일이란 단어를 보시면 이거 이메일 보내는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메일이라는 건 우편으로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내는 것, 서류를 보내는 것 여기까지 읽어둘게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change menu, 메뉴를 바꾸는 것.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줄거리를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들을 내용은 전화의 목적이겠구나. 요걸 생각하시면서 첫 두 문장에서 들리는 걸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을 내용은 바로 여자가 요청하는 것을 듣게 될 건데 여자가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지 전화해달라고 요청하는지 보내달라고 서류를 요청하는지 메뉴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지를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목적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듣는다? 여자가 요청하는 것을 듣는 거다. 요 아웃라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들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바로 1번, 2번에 해당하는 대화문을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정답을 하나씩 골라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준비하시고 ready? 먼저 풀어보세요. Go! Questions 1 through 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Mark. This is Donna. I'd like to arrange a party for our boss. He became the department head last week. Can you help me with the preparations? I'd be happy to. What should I do? Could you call the company that catered the party you organized last year? I need to know how much dinner for 50 people costs. Number 1. 여기까지였죠. 자, 여러분 들으면서 내 눈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보기를 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들리는 걸 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화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렇게 묻고 있고요. 들으면서 바로 한번 가보죠. Hi, Mark. This is Donna. 자, 첫 번째 문장. 나는 도나야. I'd like to arrange a party for our boss. 여러분 들었죠? 아까 제가 I'd like to에 주제와 목적에 해당하는 정답의 단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I'd like to arrange a party for our boss. I'd like to.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시그널이 될 만한, 트리거가 될 만한 문장인 거죠. I'd like to arrange a party. 내가 파티를 열고 싶은데. 근데 파티를 열고 싶은데까지만 들어보니까 정답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문장이 없습니다. 파티 열고 싶은데에 해당하는 동일한 뜻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들어볼게요. I'd like to arrange a party for our boss. 내가 파티를 열고 싶은데 He became the department head last week. He became, 내 상사가 became the department head, 부장이 됐어. 그래서 Can you help me with the preparations? 여기까지 들어보셨어야 돼요. 바로 몇 번째 문장의 정답의 단서가 두 번째 문장에서 트리거 문장이 시작돼서 Can you help me?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바로 목적은 무엇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목적은 뭐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도움을 요청하다. 나 좀 도와줄래? help me를 우리는 어디로 연결시켜줘야 될까요? 바로 request assistance, 도움 요청, 요 비슷한 뜻, 같은 뜻으로 연결을 시켜주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들은 단어는 help인데 이게 보기에서는 어떻게 연결됐어요? 바로 request assistance라는 동일한 뜻으로 paraphrasing이 됐죠.
바로 요것을 지금 제가 말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단어 Can you help me와 보기에서 골라야 되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재표현된 단어를 골라줘야 하는 것, 우리는 뭐라 그런다? paraphras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키밍을 할 때 request assistance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면 can you help me를 알아들어도 정답을 고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까 저랑 같이 하나씩 천천히 읽어나갔던 밑줄 그으면서 해석해 나갔던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정답 A로 골라주시고 두 번째 문제 What does the woman ask to do?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여자가 뭐 하는 거였어요? 부탁을 할 거예요. 요청을 할 거예요. 이걸 예측하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한번 가볼게요. Can you help me with the preparations? 여기서 하나 골라주셨고 그 다음 I'd be happy to. What should I do? Could you call the company that catered the party you organized?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Could you call the company? Could you call the company?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Could you 뭐 해달라고요? Could you call the company? Could you call the company? 혹시 전화를 좀 해줄 수 있겠어? Could you call the company? 여기서 좀 전화해줄래랑 연결시킬 수 있는 동일한 뜻은 뭐가 있을까요? Could you call? 전화 좀 해줄래? 여기서 연결시킬 수 있는 정답은 바로 contac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 contact a caterer, contact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다면 그러면 나는 콜은 아는데 contact은 모른다. 그러면 정답을 연결시킬 수 있다? 정답을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걸 읽을 때부터 해석을 명확하게 어떻게 연락하다, 전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두셨어야만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상당히 천천히 풀어봤는데 다시 한번 정답의 단서를 들어보세요. Could you call the company that catered the party you organized? 자, 굉장히 문장이 길지만 우리가 들어야 했던 부분은 Could you call? 전화를 해줄 수 있니? 이 부분만 정확하게 들었어도 정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다 들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토익을 여러분들이 아주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아주 베이스 레벨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걸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걸 다 이해하지 않고도 여자가 정답을 말해주는 이 부분만 잘 들어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